이어서 그 교차 검증하고 모수의 유의성. 우리가 이제 그 모수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모집단에서 파라메타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평균이나 분산 뭐 이런 게 되겠죠. 그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적합도 검증. 그래서 이제 사실 앞에서 가설 검증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중복이 좀 될 수가 있죠. 이 과목에서 가설 검증을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그 교차 검증은 그 저희들이 그 일반적인 어떤 회귀 분석에서 쓰는 뭐 그런 교차 검증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는 분석 모형에 대한 그 학습 데이터, 주어진 데이터 셋을 가지고 학습, 검증, 시험, 요 데이터를 분류하는 기법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K-폴드하고 홀드아웃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내용 좀 이해하시면 되고, 모수는 저희들이 뭐 그 일반적인 정규 분포 외에도 T 분포를 하는 데서 유의성 검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적합도 검증은 뭐 동일성 검증하고 뭐 일치 좀 비슷하게 카이 제곱 검증을 하는 방법, 뭐 요 방법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관 분석에서 사용되는 방법이 이제 그 뭐 교차 검증의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주어진 데이터 셋으로 적합한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방법들 중에 우리가 K-폴드하고 홀드아웃 두 가지로 모형을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합도 검증이라는 거 외에도 뭐 독립성, 동일성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이건 주로 이제 그 어떤 그 모르는 이제 그 어떤 모집단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하려면 이제 뭐 그 표본을 이제 이렇게 당연히 뽑아서 그걸 이제 분석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것과 그 모르는 것 사이에 이 그 적합한 정도를 검증하는 방법. 이제 보통 그 뭐 카이 제곱 통계량을應用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주어진 분포를 뭔지 모르지만 샘플링을 표본을 해서 표본이 이런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분포다. 그럼 실제하고 비교를 좀 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적합도 검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이런 모르는 집단의 모수를 봤더니 변수 간에 좀 관련성이 있냐, 이거를 따져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이 워낙에 샘플링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나눠서 각각의 분포를 또 그 비교해서 서로 비교해보는 뭐 이런 방법들이 이제 크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적합도 검증을 좀 국한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저희들이 당연하겠지만 상관관계 분석이 대표적인 변수들 간의 교차성을 이제 그 분석하는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공분산하고 상관계수를 가지고 어떤 유의한 정도들이 이제 이게 뭐 그 독립변수가 증가하면 종속변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증가하는지 아니면 감소하는지 아니면 이제 그 전혀 무관한 건지 그거에 따라서 공분산하고 상관계수가 0보다 큰 값, 0보다 작은 음수 값, 그 다음에 뭐 0인 값, 뭐 정확히 0이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0에 가까운 값.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먼저 하기 위해서 공분산을 구하고 상관계수를 이제 이렇게 구하죠. 편차로 나눠주면서. 그래서 이제 양의 상관계수, 그 다음에 이제 정확히 이제 이런 직선 형태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계수가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뭐 이렇게 x와 독립변수, 종속변수 간에 무관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0에 가까운 거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0보다 그 음수인 경우, 그렇죠? 음수도 이제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독립변수가 증가함에 따라 뭐 이렇게 그 종속변수가 증가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키가 큰 사람이 몸무게가 뭐 이제 일반적으로 크다,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뭐 그
뭐 운동량, 뭐 이렇게 운동량이 많을수록 몸무게가 작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이런 두 개의 그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들 간에 이렇게 선형적 관계를 갖는 변수들을 많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분석할 때 교차 검증 방법이 이제 그런 게 쓰이고, 뭐 수치 데이터인 경우 피어슨, 순서인 경우 스피어만, 이거는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명목 데이터들인 경우는 카이제곱서 빈도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 분석은 우리가 종속 변수가 하나인 경우, 여러 개인 경우는 다별량이고요. 하나인데 종속 변수가 하나인데 독립 변수가 하나인 경우는 이제 이건 이런 분산 분석이고, 두 개 이상인 경우 이제 두 개인 경우 이원, 뭐 일반적으로 다원 분산 분석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회귀 분석에 대한 그 검증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조건을 이제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그 NLE라고 해서 최대 우도 추정법, 간단한 그 단순 회귀 모형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기울기와 y-절편을 예측하는 방법, 그거가 보면 기본적인 조건이 네 가지가 있어요. 선형적이어야 된다. 분산이 똑같아요. 리자이드라고 해서 그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의 차이들의 그 분산, 분산 똑같아야 되고, 독립적으로 해야 되고, 그 봤더니 평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성을 가져야 된다. 그 잔차들이. 그 네 가지 조건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좀 외워두시고, 이 책에서는 분산 분석에 대해서는 이제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았어요. 이게 이제 사회조사 분석사에서 많이 좀 설문조사 관련돼서 얘기하는 내용이어서, 기본적으로 그 분산 분석 방법은 두 개 이상의 서로 이제 집단들 사이의 비교를, 집단 내의 분산, 평균, 그다음에 집단의 평균 차이, 뭐 이런 걸 가지고 F분포로부터 가설 검정을 수행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 앞에 있는 게 뭐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뭐 선형 분석, 회귀 분석, 뭐 이런 그 뭐 변수들 간에 뭐 이런 거 분석하는 거고, 이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 학습 데이터 기반의 그 교차 검증 방법을 논의하고 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데이터셋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셋을 가지고 새로운 모형, 어떤 그 분류 분석 모형을 예를 들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훈련 데이터를 어떻게 나눠서 그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최종적인 시험을 하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하는데, 뭐 이제 홀드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시험 집합을 별도로 데이터셋에 끄집어내요. 그 다음에 검증 집합을 무작위로 뭐 이렇게 추출을 해가지고 그걸 뺀 나머지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검증을 해나가면서, 검증을 하면서 모델을 개선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 모델 평가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홀드아웃이고, 요 훈련과 그 뭐 요 시험 집합의 비율을 반으로 나눌 거냐, 아니면 7대3으로 할 거냐, 뭐 6대4로 할 거냐, 뭐 여러 가지로 그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하시면 되고, 요거는 그 뭐 예를 들어서 주어진 데이터셋을 이렇게 무작위로, 물론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요. 1개부터 K개까지. 그 중에 하나를 그 검증, 나머지를 학습. 얘를 될 수도 있고, 얘를 그 검증을 할 수도 있죠. 검증집 셋으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K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모델의 그 개선한 모델의 이제 성능을 개선해 나가는 하는 방법이 이제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다. 이 K개는 나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교차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적합도, 동일성, 독립성,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크로스 태블레이션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명목과 서열척도인 경우에 주어진 모집단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빈도수를 가지고 분포를 좀 알아보는, 이런 경우는 이 카이저 검정 통계량을 주로 많이 쓰고, 분류 분석에서는 저희들이 컨퓨전 매트릭스 설명을 했죠. 이걸 정확히 좀 알으셔야 됩니다. 이쪽 방향, 민감도, 특이도, FP 레이트, 그 다음에 이쪽 방향에서 정밀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잔차에 대한 그 네 가지 특성이 이제 나와서 등분산성, 독립성, 정규성, 그 다음에 그 선형성, 그 회계 모형 군칙 시, 아니 이거 선형성은 아니죠. 그래서 아까 뭐 선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선형 회기 모형에서 쓰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 좀 봤더니 앞에서 제가 여기 보면 또 요거는 이제 이제 선형 회기 분석에서 쓰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등분상, 독립, 정규성, 그죠? 다중 회기 모형에서는 이게 선형성이 그 성립을 안 할 테니까, 일반적인 단순 회기 모형에 대해서 단순 회기 모형에 대해서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선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상태에서 단순 회기 모형, 그죠? 이게 뭐 그 음의 단순 회기든 아니면 뭐 양의든 어쨌든 단순 회기 모형, 단순 회기 모형이 아닌 경우는 선형성. 근데 이제 등분상과 독립성, 정규성은 일반적으로 그 회계 분석을 검증할 때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왔습니다. 표준 편차가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변 분산의 시그마 제곱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잔차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 크기에 따라서 이게 그 잔차가 좀 커지는 거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 분산이 일정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러한 그 독립변수에서 독립변수가 3개인 경우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정속변수가 하나이고 다원 분산 분석 방법을 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정속변수의 수가 뭐 한 개이면서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그 홀드아웃죠? 홀드아웃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K-폴드 그 크로스 K-폴드 검증 방법에 대한 문제가 이제 또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관 분석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명목 데이터 변수들 사이에 연관성 분석을 하는데도 상관 분석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관성 추론할 때 T검정 사용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홀드아웃하고 K-폴드 교차 검증 방법, 학습 데이터를 구분해서 모형을 계산해 나가는 방법. 그렇죠? 이건 홀드아웃죠. 홀드아웃으로 자, 우리 모수일성 검정은 그 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분석 대상에 이제 그 그룹이 있겠죠. 그걸 어쨌든 분석을 해야 되는 이렇게 대상 시스템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뭐 일단 뭐 거기 분석 대상에서 표본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평균 좀 알아보고 뭐 이렇게 데이터를 좀 그 안에 있는 어떤 평균을 추정하려고 노력을 이제 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방법이 그 모수 추정 방법. 그게 평균하고 분산이 이제 대표적인 거가 되겠고, 그런 거를 이제 어떠한 점 추정이라든지 뭐 구간 추정으로 이제 그 예측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가설은 어떠한 그 규모 가설을 설정을 해가지고 주장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샘플링을 해서 어떤 통계량 값이 앞에서 설정된 유의 수준보다 작냐 크냐 가지고 작으면 규모 가설을 기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규모 가설을 그냥 채택하게 되는 이런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 배웠었던 여러분들의 가설 검정 방법 그걸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렇죠? 규모 가설을 채택했을 때 규모 가설이 기각되는 경우,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규모 가설을 우리가 가설로
기각을 시켰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놈이 참일 경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1.56. 이게 둘 다를 작게 하는 가설 검증 방법은 없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제1.56를 최소화하는 통계량을 구해서 유의 수준하고 유의 확률을 비교하는 뭐 이런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가설을 채택하고 기각할 때 여기 어떤 x축 값 가지고 통계량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얘가 면적을 가지고 하느냐 이게 확률이 되니까 두 가지 방법은 서로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단적 검정인 경우 유의 수준을 가지고 이 앞에 있는 검정 통계량 값보다 크냐 작냐 확률이 크냐 작냐 일반적으로 유의 수준이 알파 값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이건 기무가설 설정하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T검정은 이제 그 샘플링이 작거나 분산이 좀 알려지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산이 알려지면 표준전기 분포에 대한 그 분포값을 가지고 가설 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T검정 방법을 써요. 이게 이제 T분포를 따르는 검증 통계량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는 방법은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그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에 대한 평균의 차이를 검증할 때도 T검정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설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거 분석의 핵심은 문제는 이제 가설 형태로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 분석을 통해서 그 검정을 이제 수행을 하고 일반적으로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어떤 주어진 이론을 검증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가설은 일반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되어 있는데 뭐 회귀 분석에서는 뭐 우리가 어떠한 설정된 회귀 분석 모형이 유의하지 않다라고 설정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회귀 분석 모형을 저희들이 주어진 MLE 방법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설정된 그 값이 주어진 통계량 표본으로 구한 유의 확률이나 유의 수준하고 비교를 해서 가설을 기각할 것인지 유의하지 않다라는 가설을 기각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채택하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가설 검정 방법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앞에서 아마 이 과목 시간에서 아마 배웠을 텐데 그런 방법을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합도 검정이라는 게 있죠. 적합도 검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굿니스 오브 핏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분석 모형, 우리가 다양한 분석 모형을 이제 설정을 했는데, 그 분석 모형을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적용을 했을 때, 원래의 참값하고 어느 정도 잘 이제 들어맞느냐, 어느 정도 잘 적합하느냐, 뭐 이거를 가설 검정의 형태로 제시를 이제 분석 결과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예를 든 건데 실제적인 분석 모형을 가지고 측정한 값하고 그 다음에 뭐 실제적인 참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옵저브드 된 거를 이제 관찰 도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분석 모형에 이제 어떤 범주에 속하는 관찰 도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 모형을 통해서 만든 기대 도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하고 차이가 가능한 한 적으면 적을수록 분석된 모형으로 검정된 요 값이 잘 들어맞을 거니까 얘가 0에 가까운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검정 통계량이 이제 요 각각의 observed에서 expected 된 거를 상대적인 expected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이제 제곱을 해서 나눠준 요걸 K에 이제 더하게 되면 얘는 자유도가 K-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요 값을 가지고 실제 그 가설 검정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요 분포 마찬가지로 카이 제곱 분포가 약간 이제 종 모양이지만 약간 왼쪽으로 물론 자유도에 따라 크기에 따라서 이제 다르긴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표준 정규 분포에서 아까 표본 통계량하고 요 확률 값을 하는 방법하고 똑같이 이것도 이제 그런 방법으로 그 가설을 검증하고 이때는 이제 실제 분포와 이론 분포가 요 둘 사이에 일치한다 라는 가설을 대해서 요 가설을 기각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이제 합니다. 요 밑에 있는 거는 실제적으로 그 요 값에 대한 요 값이 이제 그 샘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요 각각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있고 표준 정규 분포를 K개를 이제 그 표준 정규 분포의 값을 제곱을 해서 그 K개를 더해주게 되면 이놈은 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예를 들어서 막 분산에 대한 어떠한 그 예측 통계량 가지고 시그마 제곱이 뭐 그 어떠한 그 시그마 제로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규모 가설을 채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요 검정 통계량을 구해서 기각력을 설정을 하고 실제적인 샘플을 가지고 요 기각력에 어느 범위에 있는지 그래서 그 요 값이 뭐 요 표본 통계량이 이건 이제 유의 수준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요 표본 통계량 가지고 보다 크면 기각하고 아니면 이제 그 채택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적합도 검정을 일반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적합도 검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카이 제곱을 보통 씁니다. F 분포는 분산 분석에서 그룹들 간에 이거 할 때 주로 쓰이는 분포죠. 그럼 이것도 카이 제곱 분포를 씁니다. 그래서 적합도 검정에 대한 그 일반적인 그 가설 검정의 절차는 카이 제곱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4과목의 1장의 1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